시청자 여러분의 수학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인데요. 일단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은 이 아이의 그 장래 희망이 배우라고 합니다. 네, 꿈이 배우이다 보니까 정말 긴 대사를 너무너무 잘 외운다고 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과 달리 긴 문장에 수학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머리 아파한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실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사실은 뭐 집중 잘 못하는 친구들도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하면은 놀라운 속도로 몰입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집중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문장을 이렇게 잘 외우는데 수학 긴 건 못 풀죠는 그냥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실력을 길러줄 수 있게 네. 지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냉정한 김희진 선생님, 웬만하면 냉정하지 않으신데. 저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선생님의 그 생각대로 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오늘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주말 오후 TV 시청에 빠져 있는 가족들. 뚫어지게 보는데요. 드라마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죠? 미래의 송중기를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조현성 군을 소개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현성이의 취미는 드라마 명대사 외우기라네요. 문제가 뭡니까? 이석진 중사 왜 죽인 겁니까? 갑자기 막 연기 연습도 하고. 드라마를 보는 분위기가 굉장히 그 공부할 때 그 진지함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아이가 또 책도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고 주산도 좋아하고 계산 푸는 것도 어렵지 않고 잘 따라하는 것 같아서 크게 수학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3학년 과정 지내다 보니까 그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스토리텔링 이야기 자기가 생각해서 푸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할 것 같으면서도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고민이 되고 있어요. 네. 최근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성이가 걱정이라는 엄마. 아버님 포스인데요, 거의. 그렇죠. 네.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드라마 삼매경에 빠진 현성이. 거의 드라마를 연구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어우, 벌써 지금 한 시간은 훌쩍 지나갔는데요? 근데 몇 시야 지금? 시간 다 됐네, 그치? 이제 그만 보고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들어가서 숙제해. 텔레비전 끄고. 알았어. 나이가 숙제하자. TV를 더 보고 싶긴 한데 엄마랑 약속을 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TV를 껐어요. 그 좋아하는 TV도 마다하고 공부를 선택한 현성이 정말 대견하죠. 학원 대신 매일 공부할 부분을 정해준다는 엄마. 평면도형 먼저 이거 하고 12, 13, 14 여기까지 두 장 할 수 있지? 이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친 모습의 현성이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여기랑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수학 공부 양이 많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숙제를 더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주산하고 운동 이제 자기가 태권도를 좋아하니까 태권도를 하고 크게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많이 하는 분량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다고 느껴지나 봐요. 숙제량에 대해서는 엄마하고 일단은 좀 이견이 있네요. 이런 게 바로 동상이몽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뭐 자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글씨를 굉장히 천천히 쓰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시간 가라, 시간 가.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 하기 싫어했냐는 듯 수학 공부에 빠져든 현성이.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하네요. 자세도 반듯하고. 착한 아이예요. 한다고 하고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아까 하기 싫다는 표정을 하지만 하잖아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성이. 공부 역시 엄마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는 것이라네요. 또 있었군요. 어쩌면 의외로 양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느새 두 번째 문제집을 푸는 현성이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그런데 혹시 보셨나요? 평소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주산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산 덕분에 연산 문제는 큰 무리 없이 잘 푼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멍한 표정의 현성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갑자기 아줌마가 자세가 돼. 아까까지는 자세 좋았는데. 역시 스토리텔링 문제가. 그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현성아 문제 닳겠다. 이게 지금 5배속을 한 거니까 가만히 있었다면 굉장히 지금 지루한 화면이 됐을 거예요. 결국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현성이. 엄마,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고민했다는 거 아닌가요?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그렇죠. 아직 네. 포기 안 한 거니까. 네. 어떤 거 모르겠어? 이거 막대 길이가 몇 센치래? 하나의 길이가 357cm. 357cm인데 평소에도 현성이가 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한 조건들을 짚어주며 알려준다는 엄마. 357 더하기 357 빼기 125cm. 그래 잘하네. 식을 한번 써봐. 선생님 식을 써봐야 알지. 진짜 그냥 이렇게 다 주산하듯이 하네요. 그저 연산 문제를 풀 때처럼 스토리텔링 문제도 편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풀기만을 바랄 뿐인데 스토리텔링 문제에는 유독 접근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현성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산 쪽은 오답이 별로 안 나오니까 쉬운 것 같고 스토리텔링을 보면 막 빼기나 막 더하기를 막 섞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과의 전쟁에서 벗어난 현성이. 하지만 오늘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어요. 하루 30분 이상 꾸준하게 인터넷 강의를 듣는 현성이. 그런데 어째 자세 삐딱. 풍선껌 씹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왠지 자세가 점점 흐트러지면서 아까 텔레비전 드라마 봤을 때의 느낌하고 좀. 마치 TV를 보듯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었네요. 제가 지도도 하지만 제가 지도하면 가끔 이제 제 마음대로 안 따라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또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 현성이가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해서 인강을 듣다 보면 이제 아이가 또 알아듣기도 쉽고 또 그거 들으면 이제 저도 이제 또 나름대로 제 일을 하고 뭐 이제 알아서 또 현성이가 알아서 또 좋아서 찾아서 하는 편이라 제가 인강을 주로 많이 틀어주고 현성이도 많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인강을 듣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틈날 때마다 인터넷 강의를 TV 대신 본다는 현성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조현성 군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뭐 꿈이 배우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방송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굳이 이제 평가를 하자면 일단 눈빛이 살아있지 말입니다. 송중기 삘이 약간 있지 말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로도 탐나는 친구다. 네. 저 눈빛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송중기 눈빛 깜짝 아닙니까? 놀랐습니다. 진짜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굉장히 그 드라마도 열심히 보는 모습 보니까 본인이 의욕도 좀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엄마가 이거 해라 하고 하니까 어쨌든 싫다 소리 안 하고 일어나서 제가 갔어요. 저는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예뻐 보이기는 했는데요. 일단 지금 학습량을 보면 수학 문제집 2-3장 정도 풀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 30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 학습량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현성이가 그걸 좀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건 뭐 흥미 혹은 재미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반증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행히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거나 학년이 좀 올라가면 그렇죠. 조금씩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르는 데는 아마 한계가 어느 순간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구조적인 변화를 학습지라든지 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지도, 어떤 어머님이 하시는 피로, 어떤 상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면서 좀 꾸준히 학습해 나간다면 좀 발전하지 않을까요? 예. 네. 시간이라는 게 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1시간, 여고 동창생과 같이 있는 1시간, 이 느낌차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드라마를 볼 때 1시간, 수학을 풀 때 1시간.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적다 많다 하지만 아이가 느끼는 체감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아지거나 익숙해지고 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힘들어한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거기 어디에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잘 읽는 편이고 계산도 뭐 어렵지 않게 잘 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까 대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휘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유난히 스토리텔링 수학을 어려워하고 아까 문제 푸시는 것도 보셨잖아요.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다 별표 쳐 있거든요. 뭐 이런 연관관계를 좀 가지면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의외로 그렇지 않네요. 서술형 문제, 스토리텔링 문제도 결국 지금의 곱셈, 뺄셈 뭐 이런 것들 덧셈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로 된, 글로 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수식으로 그동안 연습했던 단순 연산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연습들이 지금 부족해 보이니까 그거의 연습을 좀 더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였죠. 우람이는 초록산에서 출발하여 초록광장을 지나 블랙홀 백화점에 가려고 합니다. 초록산에서 출발하여 195m를 갔다면 앞으로 몇 미터를 더 가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실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295m의 거리가 있는데 195m를 갔으니까 이제 남은 거리는 100m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178m 있으니까 더하기만 하면 278m 되죠. 이렇게 네. 이제 우리끼리는 어른들은 이게 왜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글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찾아내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덧셈과 뺄셈 사이, 나눗셈과 곱셈 사이에 이런 변환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푼 거를 봤더니 엄마한테 이제 SOS 신청을 해서 물어본 게 2개의 막대가 겹쳐서 묶었다. 그럼 이 전체 막대의 길이는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 문제 중에서도 완전한 친절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원래는 그림도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그림 자체가 또 다른 도움이 설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림까지 주어졌는데도 손을 못 댔다는 건 정말 이 부분에서 보충이 필요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읽고 조건을 찾아서 푸는 방법을 제가 좀 예를 들어주고 싶어서 네. 이 친구가 틀린 문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보시면 처음에는 목표를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아내려고 하는 정답이 무엇인가? 정답은 수로가 쏜 화살입니다. 화살이 몇 개냐? 네, 수로가 쏜 화살의 개수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조건을 찾는 거죠. 10점 2개, 9점 3개.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물음표 7.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이제 그 쓴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10 곱하기 2 더하기 9 곱하기 3 더하기 물음표 곱하기 7은 합이 96. 96이다. 그래서 빼면 7 곱하기 물음표는 49가 나와요. 네. 그러면 뭐 77에 49, 그렇죠. 물음표는 7이겠구나. 또는 이게 곱셈이니까 나눗셈으로 바꿔서 49를 7로 나누면 물음표가 7이겠구나. 그런데 이게 연습이 안 된 친구는 정답은 7이라고 써요. 근데 그냥. 아니죠. 수로가 쏜 화살의 개수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화살의 개수 2 더하기 3 더하기 내가 구한 7 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개를 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꼭 마지막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내가 찾은 답이 정말 문제에서 원하는 그 답이 맞는가를 한 번만 더 매칭해보는 연습을 하면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낚였네요, 지금 금방. 저도 아꼈어요. 그렇죠. 순간 정신줄을 안 놓으려고 했는데 저 지금 완전히 낚였거든요. 괜히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발견을 한 게 있는데요. 이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이 태도 문제도 좀 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 또 풍선껌을 씹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좀 삐딱한 자세. 맞아요. 게다가 책상에 그 필기 도구가 별로 없었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집중 안 하는 이 3단 콤보 자세거든요. 네네. 요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는 절대 집중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심드렁하고 재미없어하고 있죠.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 태도도 전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선 인터넷 강의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학습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그래요?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네, 이건 재밌는 쇼가 아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의 노력, 학습 목표가 뭔지 정도는 자기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위주로 듣고 또 기록하고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이것을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수준을 좀 낮춰주시든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어릴 때의 수학 공부나 그런 공부들은
개념 정리만 잘 되면 되는데 인터넷 강사가 얘기할 때 그걸 따라하는 연습을 하면 단기 기억력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개념 정리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인터넷을 공부할 때 그냥 멍 보지 말고 따라하는 습관을 들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그 분야를 좀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거기서 장점을 좀 끌어내면 그렇죠.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아까 우리 정말 현성이 봤던 것처럼 얘가 그냥 뭔가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확인해 보시고 이해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검사 진행해 봤는데요. 어떤 결과 나왔나요?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 오. 전체적으로 우수 수준이 나왔고요. 좌우뇌가 매우 균형적이고 추론 능력이 형식 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서술형 문제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습관이 아직 안 잡혀 있을 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학 성취도를 봤는데 이게 좀 이상했어요. 네. 저 정도 능력이 좋은 아이가 중수준이더라. 근데 강점은 규칙성과 확률 통계. 역시 인지 능력이 좋은 아이니까 규칙성과 확률 통계 쪽에서 강점을 보였고 약점이 이상하게도 수와 연산 및 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네. 손으로 뭘 하는 걸 싫어하고 답은 대충 나온 게 능력이 있으나 아이가 빼질빼질 놀아가지고 실력이 자기한테 안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또 연산과 도형 부분에서 좀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문제를 푼 과정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보이셨나요? 예,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공통점, 사각형들의 공통점을 찾아 써보시오 그랬는데 이 꼭지점과 직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사각형에 이 직각이 있지는 않거든요. 공통점을 찾는 것이라는 걸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실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23번에서 보면은 이 그림을 어떻게 움직이면 다의 그림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안타까운 점은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아마도 틀릴 것, 그리고 표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네. 거라고 몰랐을 가능성. 사실 이런 문제들을 안 풀어봤다 하더라도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약간은 뭐 수학에 대한 두려움, 시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혹은 뭐 호기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현성이한테 좀 권해주고 싶으신 학습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실래요? 현상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생활하는 것을 보고 또 검사 결과를 봐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영특한 어린이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스토리텔링 문제나 서술형 문제를 전혀 손도 못 댔거든요. 그리고 한참을 골똘히 쳐다보면서 고민에 빠졌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엄마를 부른 건데 네. 이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뭐 방법을 알려주고 네가 한번 풀어봐가 아니라 앞부분을 직접 그냥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예 직접 네. 한 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써라든가 그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해봐라는 식으로 시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도형 부분을 좀 어려워했었는데 가장 화면으로 표현하기 쉬운 단원이 도형이에요. 네. 눈에 보이거든요. 구조도 만들고 그렇죠. 쌓기나무도 쌓고 네. 돌리고 오리고 넓이가 흩어졌다 모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매체로 그 도형 부분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고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강을 통해서 그런 영상 자료를 통해서 도형을 좀 배워보면 어떻을까 하는 것을 권해봅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감해요. 인강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또 배우의 꿈이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인강을 듣더라도 약간 좀 연기파 선생님. 아까 좀 화려한 액션이 있고 네, 막 개성 표정도 강하신 막, 분들 계시잖아요. 표정도 잘 쓰고 약간 우리 김희진 선생님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아, 진짜 액션 그렇네요. 좋으신 네네. 분들을 약간 인강 선생님으로 강의를 들으면 연기도 배우고 그다음에 수학도 배우고 일석이조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너무 오버 액션을 배워서 좀 잘못하면 하여튼 뭐 인강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아까도 TV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이게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TV를 안 볼 수는 없고 보긴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TV를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간하고 네. 또 어떤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지 좀 그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현성이 예를 들면 현성이는 TV를 매우 적극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봐가면서 발성 발음 좋게 대사도 따라 읽고 네. 이런 아이들한테 TV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근데 TV를 볼 때 제일 안 좋은 게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아, 네.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한다든지 그걸 대사를 따라 한다든지 매우 좋고요. 더 좋게 나간다면 더 좀 긴 대사까지 따라하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까지 따라한다 그러면 발성 발음의 언어 실력까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책밖에 미디어가 없었거든요. 지금 TV에서 주는 정보가 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상식이라는 범주로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책만 읽었던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상식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알고 내 친구들도 알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난 TV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네. 통제된 상태에서 TV를 보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통제된 거냐면요. 딱 저희 어머니가 썼던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TV를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아, 정말요? TV만 보면 온갖 안 좋은 소리, 뭐 비계 날라오고 막 네. 심했거든요.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부모님께서 TV를 못 보게 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공부 안 하고 한다고. TV 네. 보니까. 그래서 숙제고 뭐고 TV 보고 싶은 날은 다 해놓고 했어. 그리고 TV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TV 본 날은 의무를 다 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성이의 경우도 TV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 다 끝냈고 당당하게 했어. 그리고 TV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아이들 키우면서 TV를 최대한 안 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 순간 같은 동년배 아이들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얘만 모르는, 뭐 단순히 뭐 연예인들 얘기나 아니면 무슨 뭐 아이돌 얘기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도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뭐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아이가 보려고 하는 걸 굳이 못 보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네. 수닭 같은 거. 그렇죠. 네. 너무 괜찮네요. 네, 역시 우리 이리 씨가 정말 일취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뭐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아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머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자극을 줘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의 역할이 사실은 선생님의 역할을까지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아이를 좀 믿어주고 뭐 또 현성이 꿈이 배우니까 네. 뭐 같이 역할놀이, 뭐 배우를 상대 역을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현성이 자신 좀 믿어주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성장 과정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현성이가 진짜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솔루션들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이의 수학 정복을 위한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맞춤형 선별입니다. 영상을 많이 접하는 이 친구에게는 TV 프로그램이든 인터넷 강의 등 이 친구에게 맞는 영상을 선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 방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아이가 그 스토리텔링 어렵다고 하는데요. 스토리텔링 문제를 마치 배우가 시나리오 읽듯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5m까지 갔지. 내가 195m를 갔어. 그럼 얼마가 남았지?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형태로 만들어가면 훨씬 더 재밌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난이도 업입니다. 가끔은 난이도 있는 문제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냅니다. 라고 대사를 한번 외쳐보세요. 자신감도 상승하고 공부도 잘 될 겁니다. 이 어려운 결정적 한 방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자,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 방도 네. 늘 정말 결정적이거든요. 오늘은 뭐예요? 자,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왜냐면 우리 이 현석이의 꿈이 네. 바로 그 배우잖아요. 그거 비싼 거 좀 내려놓고 아, 하면 비싼 거 안 좀 돼요? 내려놓을까요? 떨어질까 봐 무섭네요. 불안한데 네. 예, 내려놓고 꿈이 그 배우기 때문에 네. 이 배우는 이 몰입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그 수학 공부할 때 모습은 몰입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 배우들은 또 카메라랑 또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모습을 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네. 계속 좀 이렇게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집중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좀 반성도 하고 또 자기가 하는 공부하는 모습을 화면 보면서 내가 스스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 결정적 한 방은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늘 항상 우리가 이게 몰래카메라 하고 보면 어머 내가 저랬었어? 내 목소리가 저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 너무 괜찮은 결정적 네. 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습에 있어서 얼마나 바른 자세가 중요한지 그 바른 자세를 통해서 바른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현성이의 경우를 통해서 깨닫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